네, 반갑습니다. 11월 9일 목요일 마감 시황입니다. 자, 시장이 저점을 좀 잡아가는 듯한 느낌이긴 하죠. 네, 근데 굉장히 지루한 만길이었죠. 지수 포인트를 맞추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고요. 생각했었던 부분들은 주가가 더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르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제 지지선은 잘 만들어냈고 또 예상했었던 범위 안에 딱 들어가서 앉아있기 때문에 뭐 이 이후의 흐름들이 좋게 나오게 된다면 큰 문제는 없겠죠. 자, 외국인들은 끝까지 매수세를 확대해주면서 반도체 쪽에 힘을 좀 실어준 것 같았고요. 대체적으로 강보합세 유지하면서 시장 마감이 좀 됐습니다. 다만 2차전지 관련한 종목군들은 대부분 하락세를 좀 보여서 코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1% 정도 하락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 압박감이 좀 있었겠죠.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지수 포인트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스피 지수 보시면은 오늘 다지 형태 양봉입니다. 근데 요 다지 형태 모습은요, 내려갈지 올라갈지 모른다라는 의미거든요. 즉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비슷하게 나왔다라고 한다면요,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겠다. 그 다음에 몸통도 없죠. 그래서 시초가 수준으로 그냥 마무리됐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, 이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계속 움직임을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이 구간에 딱 멈추게 하기 위한 하나의 움직임이었을 거다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2427포인트 너무 지수를 티나게 맞췄어요. 2450에서 2400포인트 요 사이로 이제 포지션을 정해놨다라고 한다면 지금 요 포인트에 맞추는 것이 가장 베스트잖아요. 그래서 요렇게 맞춰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. 뭐 수급상의 움직임은 큰 문제는 없었고요. 자, 분봉상의 모습을 보게 되시면은 마지막에 뚝 한번 떨어지면서 포인트를 또 맞춰주는 그런 형태로 갔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. 지지라인 때는 아침 시점 그대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지지는 일단 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는데요. 글쎄요, 뭐 여기서 반등이 더 나갈 수 있을런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. 그래서 오늘은 뭐 후반부에 좀 오르긴 했었습니다만은 갑자기 또 떨어지면서 변화가 좀 일어났었고, 그 다음에 변동성이 마지막까지 형성됐었다.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뭐 매수 같은 전략들은 그렇게 쉽진 않았을 거다라고 판단됩니다. 오늘은 매수 안 하셔도 괜찮은 날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.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내려가서 올라오지 못하는 형태였죠. 자, 아침에 시작은 플러스였는데요. 지금 마이너스 1%로 끝났잖아요. 그리고 이 아래쪽 지지라인 때는 잡아준 것 같긴 한데 아래쪽에서 잡혀있고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흐름이 바뀌지 않았다고 판단하셔야 됩니다. 코스닥 쪽은 2차전지의 변동성이 일단은 마무리돼야 되는 것 같고요. 마지막에 코스닥에서도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뭐 크게 부담은 없었겠다 생각됩니다만, 그래도 여전히 이제 이 2차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변동성 이런 것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자, 수급 한번 볼게요. 수급 보시면 외국인들이 2,800억 정도 순매수 들어왔는데 마지막에 훅 들어가는 모습이었죠. 근데 금융투자가 매도를 좀 많이 냈어요. 2,000억 가까이 매수 있던 것들이 지금 여기 400억까지 떨어졌으니까 1,600억 정도 매도를 친 거고요.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 물량을 그대로 받았겠죠. 지금 여기 한 1,400억 정도 있었던 것을 2,800억까지 갔으니까 많이 샀죠. 한 1,400억 정도 더 산 거잖아요. 그러면 매도는 1,600억 정도 나왔고 매수는 1,400억 정도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후반부에 조금 밀려서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. 코스피 지수가 얘네들 기관 쪽의 매도만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한 0.4에서 0.5 정도까지 올라갔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. 뭐 반도체 쪽도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조금은 아쉬운 감이 좀 있습니다. 그런 부분도 보시고,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조금 확대해주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뭐 특별하게 개입하는 모습은 아니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조금 더 이제 상황을 좀 지켜보고 진행을 좀 해보시는 게 역시 맞을 것 같다 판단됩니다.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. 시총 상위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은요, 삼성전자가 일단은 0.5% 정도,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0.3% 정도 일단 상승 마감했어요. 그리고 자동차 쪽은 조금 밀려서요,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뭐 크게 문제될 건 아니고요. 그 다음에 삼성물산이 오늘 강세 계속 이어줬습니다. 뭐 그런 형태입니다. 그리고 배터리 쪽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하락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. LG화학, SDI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하락세를 보였습니다. 근데 포스코홀딩스가 마지막에 움직임이 좀 좋게 나왔죠. 그래서 막판에 끌어올려지면서 분위기가 좀 잡혔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겠는데,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고요. 근데 흐름은 일단 조금 바뀔 수 있는 형태로 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포스코홀딩스의 움직임은 조금 나아졌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.
자, 뒤로 넘어가 보면 그냥 뭐 별별 없습니다. 그냥 많이 올라간 종목도 있고 아닌 종목도 있고 막 그렇긴 한데요. 대체적으로 좀 강세 국면, 빨간색이 많이 보이죠? 네, 이런 흐름들이었다. 뭐 특징적인 부분은 별로 없고요. 네, 오늘 대한항공이 좀 많이 올랐네요. 네, 이런 부분들 최근에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. 아시아나하고의 어떤 합병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시화권에 들어가다 보니까 기대감이 좀 생기는 것 같긴 합니다. 자,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코스닥도 넘어가시면은요, 에코프로뱀이 마이너스 2.7%, 에코프로가 마이너스 1% 이렇게 나와 있네요. 얘네들은 더 많이 밀렸었는데 그래도 꼬리 달고 좀 올라가려는 모습이었어요. 그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요. 이 자리를 조금 잘 활용해 준다라면 주가 반등이 나갔을 때 내일부터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문제는 이제 해외 시장, 네, 미국 증시가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 달려 있겠죠. 근데 지금 분위기만 봐서는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보면은 2차전지 쪽은 뭐 하락세를 지속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그래도 네, 그 흐름들이 그렇게까지 크게 네, 모나진 않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뭔가 이제 기대감은 조금 네, 여지를 좀 남겨주는 그런 형태의 느낌으로 좀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. 자, HLB가 좀 많이 내렸고요. 그 다음에 펄어비스, 게임주들 그다지 썩 좋지 않은 모습이었어요. 알테오잔도 좀 많이 내리는 모습이고요.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 코스닥 쪽은 워낙 변동성이 좀 커요. 그래서 이 변동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시장의 어떤 약간 쏠림 현상이겠죠.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2차전지 쪽으로만 매수가 들어가는 모습이었다라면 지금은 이제 조금 빠져나와가지고요. 다른 쪽으로 접근하는 뭐 게임주도 될 수가 있겠고요. 게임주 중에서도 어떤 거는 안 되고 어떤 건 되고 막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진행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.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시장 분위기에서는 크게 네,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없을 것 같다 판단되고요. 네. 자, 상황을 좀 더 볼게요. 자, 지금 등락 현황 좀 살펴보시면 거래소 쪽에서는 437개 종목이 상승, 그 다음에 446개 종목이 하락입니다. 하락이 조금 더 많아졌네요. 그죠? 하락 종목이 많아졌고요.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죠. 마지막에 좀 많이 밀렸네요. 1073개, 1074개 종목이 하락이고요. 465개가 상승입니다. 오늘 그러면 1500개 넘는 종목이 오늘 하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? 네, 그 정도 나오는 종목,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자, 아침보다는 상황이 조금 더 나빠졌다. 네, 이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. 상승률 볼게요. 뭐, CR홀딩스, 액토즈 소프트, 조선내화, ADM 코리아 뭐 이런 종목들은 아침에 있었던 종목들이 움직였고요. 아시아나 IDT가 지금 급등하게 되면서 이 대한항공이나 이런 쪽에 움직임이 싫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. 이렇게 진행됐고요. 뭐 일단 10% 이상 상승한 종목, 뭐 하나투자증권도 좀 많이 올랐네요. 이런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네, 16개 종목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오르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20위권까지 보면 이제 루멘스겠죠? 네, 위쪽에서 꼬리다가 쭉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 이 정도면은 뭐 그냥 봐주만 하죠. 네, 크게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다만 종목들이 이제 뭐라고 할까요? 막 각자 개별적인 어떤 재료가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만 움직였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. 모두투어 리츠도 계속 올라가네요. 네, 모두투어 리츠는 또 아시는 분은 아시죠? 네, 그런 종목입니다. 네,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. 쭉 내려볼게요. 자, 1.78입니다. 아침보다 조금 안 좋죠. 상승 포인트가 그래도 아침하고 비슷한가요? 네, 비슷한 것 같네요. 네, 그런 정도 수준 나왔다. 1.78. 높은 수준 아닙니다.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. 하락률 넘어가 볼게요. 파두가 지금 30% 하한가 들어가 있고요. 아유, 파두가 왜 갑자기? 네. 아까도 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만 일단은 네, 뭐가 나왔을까요? 네, IR에서 뭔가 나쁜 게 나왔나요? 네, 반년 매출이 4억. 네, 매출이 4억이라고? 매출이 4억이라고요? 이거는 좀, 네, 저거 아닙니까? 네, 매출이 4억이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? 이게 반년 매출이 4억이라고? 매출이 나온 게 여기 177억인데 뭐가 4억이라는 얘기입니까? 한번 보자고요. 네, 어디 봅시다. 시가총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 500억대, 1000억대. 근데 여러분보니까 3분기 누적 매출이 200억이 채 안 된다. 뭐 등등등 해가지고 와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이거는 네 피곤한 상황이 좀 되겠네요. 그러네요. 와 1분기는 일단 빼고 2분기, 3분기 실적이 이제 4억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너무 안 되네요. 네. 주요 고객사인 SK 하이닉스와 관계해서 실질적으로 뭐가 없었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네요. 그죠?
그래요. 뭐 일단 그런 것 때문에 떨어졌다라면 이거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주의가 좀 필요하겠죠? 네. 자, 대우 플러스 하한가 그대로 나와 있고요. 10% 이상까지 보시면 15개 종목, 많은 편입니다. 상승 종목과 거의 비슷하죠? 9% 이상 하락한 종목은 24개로 늘어나기 때문에, 포지션에서는 상당한 어떤 변화가 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됩니다. 오늘은 좀 많이 빠졌을 것 같은데요. 그죠? 2.9, 아침보다 늘어났죠?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1%가 넘는, 네, 하락률, 한 1에서 2% 좀 나올 것 같은데요. 그죠? 마이너스 1에서 2% 정도. 오늘 계좌 상황이 썩 좋지는 않을 것 같다 판단은 좀 되는데 종목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. 보합이면 잘하신 것 같고요. 플러스 나오셨으면 오늘 아주 잘하신 거고요. 마이너스 나오더라도 역시 마이너스 1% 넘어가지 않으면 괜찮습니다. 그래서 오늘 계좌 상황은 그렇게까지 뭐 걱정되거나 그러실 만한 내용은 아니지 않겠나 판단되네요. 자, 수급 동향 볼게요. 수급 동향 보시면 기관 쪽은 레버리지 매수, 기아 매수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. ENM도 잘 갖고 있네요. 네, 이런 쪽으로 해서 뭐 특별하게 매수를 많이 해주지 않았어요. 오늘 금융투자 쪽에서도 보시면 ETF 쪽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특별한 어떤 포인트는 아니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삼성물산이나 뭐 이런 쪽 매수 좀 들어가 있긴 한데 매수 금액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다. 매도도 SDI, SK 하이닉스, LG화학 뭐 이런 쪽으로 매도가 들어가 있는데 그다지 네 매도 규모가 조금 더 크긴 크죠. 그래서 매도 쪽으로 조금 더 많이 기울었다 볼 수 있겠는데 종목별로 봐서는 일단 그런 모습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됐을 때 지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매도로 전환이 됐죠. 이게 이 금융투자 쪽 애들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. 얘네들이 이게 매도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뭐 연기금이나 이런 쪽에서는 연기금이 아니라 투신이었을까요? 네. 아까는 매수이었단 말이죠. 하이닉스나 뭐 이런 것들 매수였는데, 지금은 조금 바뀌어 있네요. 그래서 이쪽 매도가 들어가 있고요. 시총 상위 종목군도 매도가 좀 많이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외국인들이 중요하겠죠. 오늘 삼성전자 1,500억 매수합니다. 많이 샀네요. 네. 하이닉스 사들였고요. 에코프로, 그 다음에 카카오, 삼성물산, 위메이드 뭐 등등등 해서 자기들이 뭐 괜찮다 생각하는 종목들 위주로 많이 샀네요. 자, 매도 쪽은 포스코 퓨처엠, LG에너지솔루션 역시 뭐 계속적으로 이제 신규 종목은 어차피 파는 거고요.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등등 해가지고 매도가 나왔고 고퍼스 매도했어요. 네, 이거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주가 상승 쪽에 베팅을 하겠다 이런 쪽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.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일단은 특이사항은 없어요.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다. 뭐 그런 정도만 좀 생각해 볼 만하고요. 나머지는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만길이라서 이렇게 좀 조용히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. 내일부터는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흐름이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지금으로서는 네, 그냥 네, 뭐 별거 없어요. 별거 없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가장 큰 의의를 들 수 있는 것은 2400포인트 이상에서 지지선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어떤 돌을 놨다. 네, 그 초석을 다졌다.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. 네, 보다 자세한 이야기들은 이따 저녁 방송에서 하도록 하죠. 오늘 저녁 9시에 무료 방송 진행됩니다. 저녁 9시 시원 저녁 식사 맛있게 드시고요. 저녁 9시에 뵙도록 할게요. 고맙습니다.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.